연 교수님이 그 청소년 범죄 봤을 때 가장 잔인하고 가장 사악한 건 어떤 게 있었어요? 이게 이번 용인 케이스가 가장 잔인하고 사악합니다. 사악했죠. 교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살을 찢어내고 발라내는 케이스는 거의 유사 이래로 찾아보기 힘든 범죄거든요.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는 범죄죠. 예, 근데 용인 신고는 조금 그 범죄는 그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지거든요. 하나는 범행이 이루어지기 이전의 상황과 범행이 이루어질 때까지 상황이 있고요. 범행이 이루어진 이후에 벌어지는 이제 상황이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범죄자들이 사체에 대해서 그렇게 훼손하게 되는 이유는 결국은 범행 현장에서 증거를 없애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옛날에는 보통 이제 사체를 처리하게 되면 이제 안매장을 했지요. 왜냐하면 도시화가 이루어지기 전이니까요. 그리고 도시화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이제 런던이건 뉴욕이건 뭐 파리건 도시화가 이루어지면 또 토막살인 사건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은 도시화가 이루어지니까 그거를 묻을 데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토막살인 사건이 이루어지게 됐고 보통 차가 있는 범죄자들은 그거를 차를 통해서 옮겨요. 그런데 차가 없고 도시 한복판에서 범죄 일으키다가 보니까 물론 그게 엄청나게 잔인한 행위이긴 하지만 결국은 메인 동기가 무슨 CSI나 드라마에 나오듯이 시체를 갖다 훼손하면서 즐거움을 얻는 건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체를 훼손하는 행위가 지금 말씀하신 정신과 범행 은폐의 목적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에는 사체를 훼손하면서 쾌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신병인 거고요. 또는 어떤 그 분노가 삭히지 못해서 그런 사체 훼손을 통해서 이렇게 푼 방법도 있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토막이 많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토막은 많진 않아요. 많진 않은데 실제 범죄도 많지 않죠. 예, 실제로 사체 유기는 대부분 갖다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건데 토막이 터졌다 하면 이제 언론에서 난리가 나니까 이게 살인사건의 전형이냐 이렇게 자꾸 표상이 표출이 되거든요. 네, 맞아요. 그렇군요. 아까 말씀드린 건 다 공통된 얘기가 뭐냐면 버리는 게 우선이고 가장 많은 게 수장이고요. 물에 갖다 던져버리는 게 제일 많고요. 두 번째가 흙에다 파묻는 거고 세 번째 하다 안 되면 토막이다. 이거는 정확하게. 그다음에 토막 부분에 있어서 조금 조심해야 될 게 하나 또 있는데 우리가 토막을 낸다 그러면은 굉장히 잔혹하기 때문에 아주 뭐 상습범들이 한다, 연쇄범들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토막은요 초범들이 많습니다. 그 범죄의 심각도와 그 행태를 보면 조금 토막은 상습범보다는 오히려 불안감과 관련된 행위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번 용인 살인 사건도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네요. 용인 그 살인 사건에서 보면 자기가 뭐 이렇게 음악, 락을 하고 기타를 하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못하게 했다. 아닙니다. 뭐 그런 얘기들 나왔잖아요. 사실 부모님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됐습니다. 인정해 줬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자기가 핑계네. 연주하는 동영상도 올렸어요. 네, 그리고 앰프도 아버지가 사줬다 그러고요. 학교로 따지게 되면은 반에서 한 10등 하는 애들 있잖아요. 똑같이 전체로 기타반이 있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 상위인 아이였거든요. 그럼 어떻게 이 친구가 그러니까 뭐 아주 뭐 어떤 환경에 처했기 때문에 이런 게 일어났다. 그렇지는 않다는 환경도 건가요? 부모님들 다 계시고요. 그리고 또 그 부모님도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듯이 전형적인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여기 어떤 사건이 2009년에 일어난 사건에 보면요. 모범생이었던 고2 학생 여학생을 공사장에 끌고 가 성폭행을 했는데요. 그 이유가 모범생으로 살다 보니 답답했다. 나도 모르게 해보고 싶었다고 진술을 했거든요. 이게 이제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게 그 신군 같은 경우에도 그 학교를 그만두고 나서 이 자살을 시도를 했거든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외형적으로 볼 때는 집안에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이는 굉장히 괴로웠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부작용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을 놓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통상 그 가정 환경 내에서 보면은 우리가 정상적 가정 환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상적 가정 환경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를 구분해야 되는데 부모님이 다 계시기 때문에 정상적 가정이라고 이게 통계에서 나와 있는데 실제는 부모가 다 계셔도 부모 역할을 못하는 기능적 결손 가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외부로 볼 때는 그럴듯해 보이고 부모도 안정적인 직업이긴 하지만 이 아이는 그 가정 내에서 사실은 정상적인 부모로부터 양육을 못 받았을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그 아이가 자살을 기도하거나 또는 중퇴하면서 적응하지 못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